streams louder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영조 교수입니다. 오늘 종횡 천안은 이 아르헨티나 대선과 관련해서 이 포퓰리즘이 얼마나 치명적인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사실 그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국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 아르헨티나의 대선 결과도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먼저 아르헨티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야말로 종횡천하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실시된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이 포퓰리즘 공약을 앞세운 중도 좌파 연합 모두의 전선에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가 중도 우파 성향인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. 이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을 우리가 흔히 페론주의라고 부르는데요. 이 페론주의 연합이 4년 만에 다시 집권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. 사실 그 마크리 대통령은 전임 그 페론당 정권에 저질러 놓은 일들을 뒤처리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연임에 실패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마크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당시에 전임 정권의 그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아르헨티나는 아주 심각한 경제 상황에 있었습니다. 하나의 예를 들면 대외 부채가 아르헨티나가 가지고 있던 외환 보유액의 6배에 이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마크리 정권은 전임 정권이 남발한 각종 정부 보조금과 무상복지를 줄이고 긴축 재정을 통해서 국가 부도 사태를 막으려 했습니다. 하지만 한번 수렁에 빠진 경제는 쉽게 살아나지 않았고 결국 그 작년에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IMF죠. 560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을 신청해서 국가 부도를 간신히 모면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4년 전인 그 2015년 대선에서 마우리시오 그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이 포퓰리즘에서 아르헨티나를 해방시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. 그때는 그게 맥혔습니다. 왜냐하면 정부 예산의 20% 가까이가 서민 생활 보조금으로 쓰였고 공무원 숫자도 엄청나게 늘었고 그리고 연금 수령자도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경제가 사실 거의 회생불능인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조차도 시장주의자인 마크레가 대통령이 되면 뭔가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던 거죠. 그런데 한번 그 포퓰리즘의 그 단맛에 중독이 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마크리 정부가 펼친 긴축 정책의 고통을 결국은 감당을 하지 못하고 결국 4년 만에 다시 페론주의 정권을 불러냈습니다. 페론주의라는 것은 아르헨티나판 포퓰리즘인데요. 이 후안 페론 전 대통령과 부인 그 에바 페론의 이름을 따서 페론주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. 근데 에바 페론은 에비타라는 그 뮤지컬이나 영화로 우리한테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. 그래서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뭐 이런 노래도 굉장히 히트치고 이랬던 걸 저도 기억을 합니다. 근데 이 페론의
포퓰리즘은 기본적으로 다른 포퓰리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우선 이 경제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아주 그 외국 자본을 일단 배제를 합니다. 그리고 산업을 국유화를 합니다.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나중에 오는 재정 적자 같은 거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. 그래서 복지 확대를 기본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펼칩니다. 패론주의도 예외는 아니었고요. 그래서 이 전임 패론당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그 페르난데스는 이 IMF와 협상을 새로 하겠다. 복지 예산을 확대하겠다. 산업 국유화를 하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들고 나와서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. 이 마크리 정부는 이 공공요금 보조금을 줄이고 연금 수령 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비대해진 그 공공 조직의 축소를 시도했습니다.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자 이 생활비 압박이 굉장히 커진 거죠.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마크리 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을 했고 이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해고될까봐 시위대로 변신을 했습니다. 결국 27일 실시된 대선에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좌파 포퓰리즘 정권을 다시 선택을 한 겁니다. 이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를 보면 이 포퓰리즘의 단맛에 한번 중독되면 이 중독을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사실 베네수엘라 상황에서도 다시금 확인이 됩니다.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언론 보도나 미국 언론들의 보도만 보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보일 겁니다. 그런데 실제로는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. 예. 왜냐하면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. 이미 수십만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해외로 탈출을 했고 또 하루에도 수만 명이 이웃나라와 접한 국경을 넘어서 식품이나 의약품들을 구하러 갑니다. 분명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그 차베스 시절부터 시작해서 마두로까지 거의 20년 동안 계속됐던 그 공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과이도 국회의장이 자기가 대통령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서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과이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마두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도 벌이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잘 보도는 안 되지만 과이도 지지 시위가 일어나면 마두로 지지 시위는 더 큰 군중들이 모여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마두로 정권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만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그 퍼주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. 취임할 당시만 해도 2015년 예산이 하고 비교하면 100몇십조가 늘었는데요. 거의 그 예산이 반 가까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늘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
1200만 명이 뭐 혜택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, 만약 한국에서도 이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정책에 사람들이 맛을 들이게 되면 그 순간 한국도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꼴이 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. 예, 오늘 저 아르헨티나 이야기를 했는데요. 기왕 그 라틴 아메리카로 간 김에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왜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동안 칠레의 경우에는 법칙을 증명하는 예외로 여겨질 정도로 경제가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, 사실은 그 나라조차도 대중교통요금 그 50원 인상이 도화선이 돼서 지금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왜 라틴 아메리카는 사실 부존 자원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가, 이걸 역사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몇 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 10여 회 정도에 걸쳐서 다른 것들도 하면서 이 라틴 아메리카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